그 다음부터는 가급적 내려놓고 아이를 다 걷게 하셨어요. 그 이후에 아이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질 수밖에 없었겠죠. 특히 아버님은 아이가 직접 걸어서 센터를 올라온다고 하는 것을 듣고 믿을 수가 없다 하시면서 연차를 내셔서 아이가 직접 걸어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러 오시기까지 하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셨죠. 안녕하세요. 엘피스 아동발달센터 원장 김동옥입니다. 느린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자책부터 하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오늘 이 영상으로 조금이라도 짐을 내려놓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진솔하게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저희 아이가 34개월에 자폐 소견을 받고 열심히 교육하고 치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가르쳤던 방법, 노하우, 또 제가 공부했던 것들을 부모님들께 알려드리면 좀 더 느린 아이에 대해서 빠르게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만 해도 자폐 아이거나 발달이 심한 아이들은 센터나 주변 기관에서 치료 거부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도와주자, 교육할 기회를 줘야 되겠다,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센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저희가 아이가 안타까워서 아이를 교육시키는 거에 집중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 10년 정도 지나서 보니까 아이를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부모님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센터에서는 1시간, 2시간, 3시간 있을 뿐이지만 집에서는 거의 부모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부모님이 조금만 바꿔주시면 아이에게는 무척 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부모 교육을 먼저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부모님이 아이에 대해서 잘 알고 아이에게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를 알게 되면 부모님 마음도 훨씬 안정이 되더라고요. 불안하거나 막막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 지금 상태가 이렇구나, 방향은 이렇게 잡으면 되겠구나, 집에서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구나, 이러한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하지 않고 매일매일 더 아이에게 열심히 코칭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뿐 아니라 부모님을 위해서도 저는 부모 교육이 먼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사실 정말 많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의 사례는 아이가 4살이 되었는데 밖에 나오면 한 걸음도 걷지 않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늦게 걷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걷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밖에 나가니까 아이가 무조건 주저앉아서 두 손을 펴고 엄마 아빠한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아이가 너무 안쓰러우니까 그때마다 번쩍번쩍 안고 다니셨어요. 4살이 돼서 왔는데 아이가 다리 힘이 너무 없고 걷기 시작하니까 후들후들 거리는 게 제 눈에 보였어요. 부모님께 이 아이는 2배 이상 걷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가 지금 대근육이 너무 약하니 가장 발달의 기초인 이 몸이 튼튼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말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미션을 드렸어요. 그래서 집에서 한 걸음 걷고 나서 안아주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미션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집 밖을 나오는데 1시간이 걸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30분 지나면서 눈물이 흐르셨고 마지막 마무리를 아버님이 해주셨어요. 결국 이 아이가 한 걸음을 걷고 현관문을 나오기 시작한 그날 이후로 되게 빨리 급속도로 아이가 걷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 걸음이 아니라 10걸음, 20걸음. 저희 센터가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3층을 아이가 혼자서 걸어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이 아이가 걸어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기 시작하자 그 다음부터는 가급적 내려놓고 아이를 다 걷게 하셨어요. 그 이후에 아이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질 수밖에 없었겠죠. 특히 아버님은 아이가 직접 걸어서 센터를 올라온다고 하는 것을 듣고 믿을 수가 없다 하시면서 연차를 내셔서 아이가 직접 걸어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러 오시기까지 하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셨죠. 이러한 미션을 드릴 때 꼭 당부하는 것이 있어요. 일단 교육을 시작했으면 이제는 뒤로 가시면 안 됩니다. 또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안아주기 시작하면 아이는 1시간대 쓰던 것이 2시간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시작하시면 뒤로 절대 물러나시면 안 된다. 이러한 당부를 꼭 드리고 있습니다. 네, 느린 아이는
이미 자기의 힘으로 뭔가가 어렵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는 부모님이나 주위에서 개입해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내년이면 좋아지겠지, 말하겠지 하고 기다리시면 아이는 그 발달의 차이가 더 커질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되게 많은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님도 마음이 무척 힘들어지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가장 적절하게 발달해야 되는 이 골든타임, 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나면 이후에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많은 정성과 비용과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아이가 느리다는 것을 발견하셨다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하는 마음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발달의 격차가 커지면 어떤 부분이 힘든지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골든타임이라서 예를 들면 6개월 정도 열심히 집중적으로 훈련하면 아이가 말을 할 수 있는데, 또는 걸을 수 있는데 내년이면 하겠지 하고 기다리시면 아이가 또래보다 이미 6개월 이상 지연이 된 아이라서 바로바로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혹시 자폐 스펙트럼과 같은 장애의 어떤 증상 이런 것이 있는 아이라면 더더욱 이 시간이 되게 소중하겠죠. 발달의 격차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빨리 개입해서 도와주면 아이가 그래도 속도를 내어서 따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면, 이것을 1년 후에 2년 후에 오시고 나면 따라가는 시간도 되게 많은 격차가 벌어지고 이 아이가 그 또래 수준까지 따라갈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도 사실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느린 아이를 키우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체력, 어떤 사회적인 시선, 이런 것들이 너무 버겁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모이고 아이는 우주와 같은 존재로 우리 부모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는 아이의 거울입니다. 부모가 하는 작은 행동, 말투, 표정까지 다 배웁니다. 느린 아이 부모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아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배우시고 실천하셔서 빠르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힘내시고 열심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엘피스 아동발달센터 김동욱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